사상 최악의 결과입니다. 상황이 날이 갈수록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당장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 데는 이견을 달 수도, 달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존버를 하던 중국이 마침내 미국과 맞짱을 뜨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평가가 진짜로 위험한 건 평가를 내린 주체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라는 건데요. 즉, 세간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예측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더 이상 중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의 안보, 경제 양쪽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지형도를 뒤바꿀 미국과 중국의 대결 속 대한민국의 생존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격차를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체급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군사교리상으로나 공산권 국가들은 질보다 양을 선택했으나 그런데도 중국은 미국을 물량으로조차 넘을 수 없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전성기 시절의 마이크 타이슨과 중학교 복싱부 선수 정도의 대결이었는데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구상 어디에서 전쟁이 터지든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승자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만에 강산이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중 하나이자 세계 4위의 공신력을 가진 랜드 연구소는 그간 주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상 전투를 시뮬레이션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명한 방위 산업체였던 맥도널 더글러스가 설립한 싱크탱크였던 만큼 군사 분야에서는 따라올 데가 없는 신뢰성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랜드 연구소가 주목한 건 미중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만과 난사군도 두 곳을 전장으로 잡고 중국이 미 군사기지를 공격할 때 제공권, 중국의 대함전, 사이버전 등 9개 항목에 걸쳐 우열을 가린 건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난사군도에서의 전쟁은 2010년까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시뮬레이션 결과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의 미 공군기지 공격과 중국의 대함전 그리고 미국의 대우주전, 중국의 대우주전 등 무려 4개 항목에서 두 나라가 백중세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중국 공군기지 공격 항목과 미국의 대함전은 여전히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최소한 선제 공격을 당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더 충격적인 건 대만에서 교전시 결과입니다. 자그마치 4개 항목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등한 것으로 나왔고 심지어 중국이 미 공군기지를 공격할 때와 중국의 대함전 두 항목에서는 중국이 더 우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이 선제 공격을 받고 중국 본토와 가까운 대만에서 교전한다면 패배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직전만 하더라도 모든 항목에서 중국이 미국 아래였다는 걸 생각하면 불과 20여 년 만에 중국이 최소한 미국에 대등하거나 우위에 선 부문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7년의 결과가 경계 수준이었다면 랜드 연구소와 미국 국방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합동 시뮬레이션 결과는 위험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만 인근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규모 해전이 발발할 시 미 해군 함정 상당수가 피격당할 수밖에 없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려 173척에 달하는 전투 함정과 잠수함을 있었는데요. 만약 현재 미 해군 규모로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미국은 태평양 함대를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어떤 기가 막힌 요술을 발견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고 할지라도 누적된 막대한 손실을 복구하지 못하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텐데요. 게다가 이를 피하기 위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양에서 해전을 벌일 경우 항공모함의 위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과 대만, 일본에 주둔 중인 미 공군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미 양안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손을 떠난 지 모레입니다. 되려 대한민국과 같은 주변 동맹국에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꼴인데요. 미국을 손절할 수도 없는 노릇인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가깝게는 미국의 보충기지가 된 대한민국 국토가 적의 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멀게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전력이 남의 나라 싸움에 동원될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군사 분야 전문가, 랜드 연구소를 포함한 저명한 싱크탱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해답을 내놓았음에도 미국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무인 함정과 드론 편대인데요. 놀랍게도 이 패착의 원인은 단순한 미국의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랜드 연구소는 중국의 도전을 맞닥뜨린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대형 전함 위주의 기존 전력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또한 미 해군은 이미 자신들을 추월한 중국의 뒷공무니를 쫓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들을 건조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며 미 국방부가 결국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할 것이라고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가했는데요. 미 국방부 자체 평가 역시 대형함 위주의 전략에 취약한 것으로 나온 데다 무인 함정 개발을 책임져온 로린 셀비 예비역 해군 소장조차 미 해군은 거만해졌다라면서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가졌지만 그래봤자 그걸로 끝이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 번이라도 자신들의 전략 기조를 되돌아볼 만한데요. 그러나 사정이 이런데도 워싱턴은 여전히 대형 함정 예산 늘리기에만 연연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듯 미 해군도 여전히 대형함 건조에 대규모 투자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함정 건조 예산은 올해만 320억 달러 우리 돈 약 42조 3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중 대부분을 유도 미사일 구축함 상륙정 등 대형 함정 건조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미국이 이 모양 이 꼴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 의회 국방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지역구의 군조선소가 위치해 있고 이를 명분으로 각자 수천만 달러의 예산을 끌어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군 획득 예산에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안보에 개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물론 미국도 무인함정과 드론 전력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속 145km에 달하는 초고속 무인함정이라든가 연료 보급 없이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 함정 등을 시험 가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대형 군함에 열 올리는 의회의 장벽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셀린 예비역 소장은 지금은 역사적 전환기다라면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료주의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 해군 정보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국 해군의 전력 격차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인 조선 생산력 차이는 이미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중국 전체 조선소의 총생산 능력이 약 2325만 GT에 육박하는 반면 미국은 10만 GT가 채 안 되는데요. 즉, 이미 미국과 중국의 조선 생산력 격차가 232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급의 완전 전시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격차를 따라잡기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군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294척의 함정을 보유하며 289척의 함정을 보유한 미군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는 351척으로 보유한 함정의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요. 반면 미국은 224척으로 되려 7년 전보다 보유한 함정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 장관 또한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한 개 조선소가 미국 전체 조선소보다 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조선소가 13개나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자처했던 미국 조선산업은 이제 그야말로 초라한 수준인데요. 미국 전체에는 300여 개의 조선소가 있지만 이 중 실제 건조 능력을 갖춘 경우는 1,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수리와 보수 작업만 간신히 수행하는 실정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마저도 형편없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례로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USS 보이시는 2017년 정비를 시작했지만 무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드라이독에 처박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 해군의 MRO 수준을 고려했을 때 2024년은 되어야 보이시함이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 해군의 정비 완수율은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무려 50척이나 보유했지만 이 중 18척이 유지보수 중입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요. 반면 최근 중국은 새로운 항모전단과 003형 푸젠함의 실전 테스트 준비 사진을 떡하니 공개했습니다. 중국은 2025년 푸젠함을 실전 배치하고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전단을 꾸릴 계획인데요. 2035년엔 항모가 6척이 되는데 그중 최소 2척은 핵추진 항모입니다. 대만 해협 1000km 이내에서 미 해군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게 중국의 목표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거창한 것도 없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절대 간과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남중국해 다음은 서해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면 그 시기는 동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짧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영해를 이용하는데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국장 터지는 일인데요. 미국이 K군함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1987년 첫 수출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함정은 지난 36년간 11개국에 총 24척이 뻗어나갔습니다. 함정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절대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이지스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는데요. 또한 대한민국 무기 체계 특유의 압도적인 가성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박 생산 능력도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사 단 한 곳에서만 무려 1600만 GT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조선 분야에서 독보적 1위인 게 아닌데요.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대형 함정을 뚝딱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조선 업계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이 방산시장과 안보 양쪽에서 윈윈하려면 지금부터 AI 기반 무인 함정을 건조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이라는 오답노트의 대형 함정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적나라하게 쓰여 있는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이미 2040년까지 함대사령부를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대신 무인 수상함,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전대로 구성된 해양무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해전의 판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방향타를 잃지 않고 거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